제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중앙응급실 관련된 그 저온멸균기, 그 다음에 스팀 세척기 정도에서 한 27년 정도 그 제품군에서 제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슨앤존슨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 게팅게 코리아에도 한 2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현재 이제 저기 보시면 스틸코, 원래 여기가 이제 밀레 그룹 회사거든요. 밀레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저기 그 유명한 키친 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서 뭐 인덕션, 뭐 세척기, 뭐 건조기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입니다. 스틸코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밀레에서 세척기를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밀레에서 하는 모든 그 병원용 사업부를 스틸코로 이관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예전에는 밀레에 있다가 지금은 100% 스틸코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끝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세척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척의 기본 원리. 주로 중앙공급실에서 하시는 게 세척과 멸균이죠. 세척과 멸균인데, 멸균은 뭐 고온 또는 저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세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 공급실 학회라든지 아니면 보수 교육 이런 데에서 많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세척기 제품보다는 이 도대체 이 중앙공급실에서 하는 세척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마스크가 자꾸 마이크를 건드린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중앙공급실 또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세척기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의 정식 명칭은 세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척기, 자동 세척기 뭐 이렇게 그냥 뭐 루틴하게 말을 하는데, 그 저희가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허가 명칭은 열소독기입니다. 열소독기. 세척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스틸코가 제일 먼저 그 열소독기로 세척기, 그 다음에 카트워셔를 등록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게 잠깐 좀 모호한 지점에 있다가 2018년,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게팅게라든지 스테리스 이런 회사들이 모두 그 식약청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왜냐? 열소독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척이 아닙니다. 이게 소독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한국에서는 열소독기인데 그러면 영문 명칭은 뭐냐? 영문 명칭은 워셔 디스인펙터입니다. 워셔 디스인펙터.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척 소독기입니다. 이게 열소독기든 세척 소독기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게 소독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프레이암 방식으로 세척을 한다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아주 뭐 한 60년대 이럴 때는 손으로 했겠죠? 손으로 세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또 중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80년대 이럴 때 이제 초음파 세척기는 이렇게 울트라소닉으로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떨림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척력이 좋진 않아요. 그러다가 한 80년대 정도부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게 세척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수술기구, 재활용하는 수술기구는 이게 열소독을 해야 된다. 열소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고준위 소독입니다. 영어로 하이 레벨 디스인펙션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전부 다 세척 소독기가 되고 초음파가 아닌 스프레이암 방식으로 하는 소독기로 바뀌게 됩니다. 스프레이암 방식은 지금 현재 기존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계시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스프레이암에서 이게 기계적인 힘으로 물살로 해가지고 그 기구의 표면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라든지 아니면 찌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벗겨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스프레이암 방식을 사용하고,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데도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올 때는 초음파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프레이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튜브라든지 이런 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또 초음파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세척 후 열소독입니다. 세척 후 열소독. 이게 이제 영어로 A0 value라고 합니다. A0 value. 이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A0 value 600하고 A0 value 3000이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수술기구는 어떻게 A0 value가 3000이 돼야 되고, 일반 기구, 뭐 병동에서 오는 이런 기구들은 A0 value
한 600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세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척기의 사이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수술기구와 일반기구. 근데 우리가 이제 세척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한 5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똑같은데 드라이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세척을 2번 넣는다든지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수술기구와 일반기구 사이클 딱 2개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다빈치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다빈치는 모든 회사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게 회사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빈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예, 게팅게는 55분 돌려라. 우리는 48분 돌려라.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수술기구 사이클과 일반기구 사이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척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세척기의 종류입니다. 이게 세척기는, 이게 사이즈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회사는 122리터, 어떤 회사는 125리터,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준을 뭘로 하냐면은 이 세척 딘 트레이 있습니다. 딘 트레이 기준되는 그 딘 트레이가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딱 세척기의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게 있죠.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DS500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딘 트레이가 8개 들어가는데 이게 신생아실의 젖병 세척기로 씁니다. 젖병 세척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DS500 딱 딘 트레이 8개 들어가고 요게 한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예. 요 정도 돼서 이렇게 언더 카운터라고 그러는데 테이블 밑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제 밀레죠. 밀레에 이제 언더 카운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의료기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DS610 SL 이렇게 있는데 딘 트레이가 10개 들어갑니다. 요거는 수술실에서 많이 씁니다. 수술실은 왜냐하면은 양보다는 스피드가 필요해요. 스피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실에서 쓰는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크고 드레인도 아주 좋아야 되고 전기도 좀 380리터 이렇게 380V 이렇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얘는 좀 슬림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스팀 방식이 아니고 이제 전기 방식으로 히팅을 하니까 수술실 같은 데는 스팀이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610 요 모델을 수술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DS1000. 지금 현재 저희 아마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병원에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DS1000 모델이. 요게 이제 그 딘 트레이가 18개 들어갑니다. 18개.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이 사이즈예요. 이게 왜 18개냐? 한 단에 딘 트레이가 3개가 들어갑니다. 5단이면은 355, 딘 트레이가 15개가 들어가고 6단이면은 18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단 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4단, 5단을 쓰지. 그래서 대략 이게 실질적으로는 딘 트레이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대략 그 리터 수는 전체 리터 수는 500리터고요. 실리터는 350리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351리터, 어떤 회사는 또 349리터, 좀 많이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그냥 퉁쳐서 딘 트레이 18개 들어가는 그렇게 세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TW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터널 워셔예요. 터널 워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아산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이 지금 아마 세브란스하고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터널 워셔는 뭐냐면은 요 DS1000 같은 게 4개가 들어가요. 챔버가. 또는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챔버에서 한 챔버에서는 프리워시를 하고 이 챔버에서는 또 본 세척을 하고 또 세 번째 챔버에서는 열 소독을 하고 그래서 이게 통상 DS1000 같은 경우에 이게 모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 한 45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이클이. 그런데 이제 지금 TW3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렉이 들어가는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두 번째 렉부터는 대략 한 12분, 15분 정도마다 이렇게 빠른 사이클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간이 엄청 차지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공급실에 공간이 좀 작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마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TS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자동화, 지금 많이 이제 서울에서 병원에서는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저런 이제 ATS, 오토매틱 트랜스퍼 시스템,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MATS, 그래서 쟤는 이제 로봇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그 세척기에다가 레일을 집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유진 로봇이라는 그 우리나라 1세대 로봇 회사인데 저희 자회사입니다. 밀레 자회사인데 거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기의 종류 카트워셔입니다. 카트워셔.
카트워셔는 회사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데 조금씩 다른데 4,000리터 또는 5,000리터, 4,000리터급, 5,000리터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워셔는 이게 꼭 설치할 때 보면 밑에 피트라 그래서 바닥을 좀 파야 됩니다. 바닥을 파지 않고 평평한 플로어에다 하게 되면 램프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 이게 되게 무거워요. 이게 아마 여자 선생님들 혼자들 미시기에는 되게 무거운데 이를 언덕으로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피트가 없이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카트워셔는 저희가 국내에 대략 한 13대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그 기술력, 그 엔지니어들 기술력을 볼 때, 척도로 볼 때 세척기는 설치하기 쉽거든요. 그냥 뭐 완제품으로 오니까 꽂히면 되는데 얘는 뭐라 그럴까 한 1,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캐파가 다른 회사는 국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하나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척기 종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스틸코에 저희가 이제 세척기의 국내 설치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최근에 2020년이죠. 그 성남의료원에 저희가 이제 설치한 데인데 DS1000이라는 딘트레이 18개가 들어가는 세척기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LC80이라는 그 5,000리터짜리 카트워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렬로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오염존, 뭐 클린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여기 한 줄로 써가지고 이게 지금 대략 우리나라의 가장 그 전형적인 공급실의 모습입니다. 세척기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세척의 기본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척의 기본 원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온도,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미케니컬 액션이라는 것은 기계적 힘입니다. 기계적 힘, 스프레이함이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세척의 기본 원리 열소독입니다. 열소독. 덜말 디스인펙션.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왜 열소독기로 등록이 됐냐면은,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얘 이름이 덜말 디스인펙터였어요. 워셔 디스인펙터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소독을 해야 되는데, 일반 기구입니다. 일반 기구는 A0 밸류 600이라고 해서 90도에서 1분 이상을 열소독을 해야 됩니다. 90도에서 1분. 근데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85도로 내려가잖아요. 시간별로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85도면은 대략 한 10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90도 1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회사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장비를 설치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수술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블러드하고 컨택이 돼서 되게 크리티컬 아이템이죠. 이런 경우에는 A0 밸류 3000. 이게 이제 90도에 5분 또는 93도에 3분, 95도에 1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 기준 플러스 우리나라의 공급실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의료기기냐? 얘 때문에 의료기기예요. 얘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이제 카트워셔를 말씀을 드렸는데 카트워셔는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 의료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카트워셔에 수술기구를 하는 사이클을 집어넣게 되면 그건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카트워셔가 진짜 카트만 한다. 이제 뭐 삼성병원 이런 데는 이제 정말 베드만 하는 그런 카트워셔가 있거든요. 그건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근데 수술기구를 하게 되면 의료기구로 돼야 됩니다. 이게 열소독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기를 쓰실 때 딱 2가지 사이클이 있고 일반 기구는 90도 1분, 그 다음에 수술기구는 저희는 대략 93도 3분에 맞춰놔요. 왜냐하면 이제 95도 5분 하면 너무 좀 시간이 걸려서 93도 3분. 이거는 이제 아마 회사마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세척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열소독.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척의 기본 원리 중에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 세제가 좀 헷갈리시죠? 너무 많은 세제가 있고 모든 회사마다 뭐 자기 세제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는 A 회사의 세척기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세제 말고 다른 회사의 세제를 쓰고 싶어요. 써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척기가 제공하는 세제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세제를 납품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한 번씩 세척기를 봐줘요. 멸균기도 한번 봐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주 장점이 있는 거지 뭐 제품에 따라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세제 사용할 때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IFU, 그러니까 이제 Instruction for Use, 사용자 설명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용자 설명이 보면 막 영어로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되게 보기가 좀 불편한데 가장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세척의 대상 기구 및 범위 보면은 이게 매뉴얼로 쓰는 거냐 아니면 자동 세척기에 쓰는 거냐. 매뉴얼이라는 건 이제 뭐라 그럴까, 손으로 이렇게 찍는 거죠.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자동 세척기를 쓰실 때는 자동 세척기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일반 병동기구, 수술기구, 마취기구를 하는 그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세제가 있고,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넘어서면 복강경기구,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그다음에 다빈치 기구, 그다음에 프레온 감염기구, 광우병 감염기구까지 처리하는 그 세제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모든 세척기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요게 맞춰가지고 세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희석률입니다. 희석률. 항상 IF에 보면은 물 1리터당 얼마를 섞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닥터 바이거트의 그 포르테라는 제품은 물 1리터에 대략 2cc에서 10cc를 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값을 잡아서 이제 5cc를 넣거든요. 저희 같은 회사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스테리스라는 회사가 아마 희석률이 제일 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통을 가지고 되게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는 요런 이제 기본 원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세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 되게 많아요. 이름도 많고 우리 세제가 좋고 저쩌고. 그런데 딱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뉴트럴 디터전트입니다. 뉴트럴 디터전트. 이게 뭐냐면은 베이스드 온 엔자임, 효소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테리스라는 회사가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디엄 알칼라인.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또는 게팅게 또는 벨리메드 이런 회사에서는 전부 다 미디엄 알칼라인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알칼라인이 있습니다. 하이 알칼라인은 얘가 세척력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독해요. 독해가지고 중화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밀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가 젖병 세척기라든지 이런 거에는 하이 알칼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딱 세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엔자임, 유럽은 미디엄 알칼라인.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엔자임, 미디엄 알칼라인. 뭐 우리 세제가 좋다 어쩌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세제가 있는데, 부속 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뉴트럴라이즈하고 린세이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 알칼라인을 쓰게 되면 중화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중화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에 있는 거는 린스에이드. 한국말로 하면은 건조 촉진제. 지금 거의 이거 다 쓰고 계세요. 대부분 지금 현재 카트워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 린스에이드를 다 쓰고 있고요. 지금 DS1000 같은 경우에도 건조제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건조가 좀 빨리 돼요. 건조가. 근데 이제 모든 회사들이 우리 제품이 건조가 빠르다 어쩌다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거를 쓰면은 건조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린세이드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세척의 기본 원리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스프레이 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레이 암이 이렇게 돌아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척기가 5단이 될 수도 있고 6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단마다 밑에 다 스프레이암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각 단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카트워셔를 말씀드렸는데, 카트워셔는 일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하는 거는 저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만 뿌려져요. 근데 카트워셔를 통해서 수술기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각 단 밑에 다 이 스프레이암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이게 지금 현재 집에서 세척기 쓰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힘이 더 좋죠. 힘이 더 좋고, 예. 그런 이제 세척의 기본 원리, 네. 까지 네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열소독입니다. 열소독.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아까 시간 말씀드렸죠. 시간은 이제 90도 1분 또는 95도에 5분.
1분 또는 90도 93도 제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90도 1분 또는 90도 5분 또는 93도 3분 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많이 안 물어보세요. 적재 방법에 대해서. 왜냐?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많이 물어보셨어요. 적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재의 기본 원리는 기구하고 물살이 접촉하게만 하면 돼요. 물살이 스프레이하면서 물이 나올 때 이게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 아니면 세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 뭐 두 개를 이게 딘 트레이잖아요. 두 개를 같이 얹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물살이 안 들어가겠죠. 여기서 스프레이하면 위에서 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 렉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MIS 렉이라 그래서 이렇게 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꽂습니다. 여기다 꽂으면 이게 부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쫙 뿌려주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한 것도 있는데 거의 안 쓰세요.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안 쓰시는 거고 이 경우도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물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넣었죠.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 시 이제 가장 세척기 쓰실 때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세척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룩이. 물 좀 먹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세척하고 난 다음에 그 세척을 했던 기구에서 이렇게 얼룩이 남는 경우.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KI라는 것은 이제 그 유럽의 기준이죠. 이제 뭐 미국의 뭐 CDC라든지 그런 기관입니다. 그 AKI에서 이게 이제 매년 한 그 버전이 나오는데 뭐 세척, 멸균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척 후 기구에 얼룩이 남는 경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한 40페이지 정도 되게 양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있는데 제가 오늘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수돗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수돗물 안에 있는 무기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게 열소독 한 90도로 쫙 소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얼룩이 남게 돼요. 그래서 파이널 린스에서는 항상 그 수돗물을 사용할 대신에는 얼룩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구에 남아있는 세제로 인한 얼룩 발생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이 들 수도, 뭐 녹 같은 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다른 경우고요. 크게 수질, 그 다음에 세제가 이제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세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척을 할 때 이게 세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남는 거예요. 얼룩이, 기구에. 그래서 얼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임 스케일 스테인, 석회 자국 얼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거예요. 카운터 메저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얼룩이 생기면 첫 번째 그런 그러니까 이제 헝겊이죠. 헝겊으로 이렇게 닦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은 with acid detergent 산 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야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물때라 그럽니다. 물때. 이게 왜 생기느냐? 자, 그럼 왜 생기고 어떻게 막느냐? 프리벤터티브 메저 어떻게 막느냐? 첫 번째, final rinse with demineralized water. 파이널 린스를 할 때 이게 세척이 지금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사이클에 40리터를 쓰고 350리터급요. 카트워셔는 대략 한 180리터의 물을 써요. 40리터면 세척할 때 사전 세척, 뭐 본 세척 이렇게 되잖아요. 이 중에서 파이널 린스 마지막 헹굼할 때만 그 디미네랄라이즈드 워터를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거 하면은 얼룩이 확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DI 워터가 있고
그 다음에 RO 워터라는 게 또 요즘 또 새로 생겼는데 뭐냐면은 이 DI 워터는 양이 작아요. 세척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종합병원에서 세척기 한 3대에 카트워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연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싶다. 그럼 RO 워터를 요즘은 거의 100% 이상 쓰십니다. RO 워터는 뭐냐면은 양이 많아요. 그러면 세척기가 대략 3대, 그다음 카트워시 안 되면 하루에 대략 제가 이제 한 10사이클을 돌린다 그러면 대략 한 몇천 리터의 한 1000리터 이상의 그 RO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디미neralize 워터는 그만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RO 워터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거 아마 이게 다들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 워터닉스라는 회사 거를 전부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RO 워터를 많이 쓰게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래도 안 되면 전 사이클에 DI 워터를 써라. 사전 행군부터 다 DI 워터를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use of pure steam. 이게 또 스팀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 흰색이. 왜냐? 스팀도 물이잖아요. 물을 끓여서 스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쁘면 스팀에서의 그런 무기물들이 얼룩에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스테릴라이저 이렇게 잘 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퓨어 스팀 하게 되면은 이런 얼룩이 안 남는데, 이게 뭐 그런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생기면은 제가 이제 명함을 저기다 둘 테니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색깔 사진 찍어 주시면 제가 한번 이게 어디서 온 거다라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파이널 린스에 사용되는 물을 DI 워터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카트워셔까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RO 워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세제는 안 넣었는데 세제는 대략 노란색으로 나와요.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세제는 각 세척기마다 도징 펌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척 쭉 빨아들이는 펌프가 있어요. 그게 잘못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노즐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에서 생기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물은 방법이 없어요. 물은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척기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설치 사양에 따라서 설치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척기 회사들이 되게 큰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다 좋은 제품들이에요. 좋은 제품들인데 이게 설치할 때 조금 잘못하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설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이게 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막 하루 만에 설치해서 바로 돌리고 그건 안 좋습니다. 이제 이 세척기는 설치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기가 필요하고요. 전기는 간단하게 이제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수, 냉수, 그 다음에 에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 왜냐? 이게 90도씨로 이렇게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팀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배기. 그 다음에 배수, 드레인.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돌고 난 다음에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 회사에서는 드레인을 여기다 뚫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여기다 했어요. 그럼 이게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물 안 빠지면은 물이 역류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드레인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마다 전기, 온수, 냉수, 에어, 배기는 다 똑같아요. 모든 회사마다. 근데 그 배수의 위치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카트워셔도 어디다 이렇게 뚫어달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안 뚫으면 이게 딱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이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조금 물이 넘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스팀 방식이냐 전기 방식이냐. 근데 요즘은 전기가 워낙 좋아서 대부분 전기 방식도 많이 쓰세요. 공급실에는 이제 스팀 방식도 많이 쓰시는데 전기 방식, 스팀 방식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수술실은 스팀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전기 방식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이냐 양문이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냐 힌지 도어냐.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힌지 도어는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시간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비 가열 물탱크로 해가지고 물탱크로에다가 미리 물을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뭐랄까, 열 소독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없으면 기존엔 온수, 냉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밑에서 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비 가열 탱크를 해서 물을 미리 데펴 놓으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왜냐? 열 소독 시간 줄일 수 없죠. 세척 시간 줄일 수 없어요. 4분인가 5분. 그거 줄일 수 없어요. 오로지 줄일 수 있는 거는 예비 가열 탱크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미리 물을 데펴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든 회사가 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비 가열 탱크를 2개 이상을 달 수 있고요. 2개를 달면 대략 한 30분 정도의 사이클이 끝납니다. 드라이 빼고. 대부분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척 대상 기구에 따라 가지고 액세서리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액세서리가 한 200가지 정도 돼요. 모든 회사 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걸 되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이게 C1080W, C10EW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대략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죠. 3단, 1단, 2단, 3단. 대부분 이거 쓰세요. 그리고 C10EW 그래서 저거는 이제 MIS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대략 안 쓰시고. 그래서 3단을, 이게 기구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큰 기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5단을 쓰시든 4단을 쓰시든, 그 이제 대상 기구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척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세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에 제가 멸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한 이제 12분 정도 남아서, 저희가 세척은 끝났고요. 저희 멸균기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8월 이번 달에 이제 의료기기 등록이 끝나고요. 새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새로운 아주 따끈따끈한 멸균기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틸코 4D 센서 스팀 멸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 스팀의 멸균원은 스팀이죠. 그 스팀이 곳곳에 다 기구에 다 닿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스테라드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가스를 이용하는데, 그게 다 기구에 닿아야 되고 스팀은 다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팀의 질을 체크하는 이런 멸균기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4D 센서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스팀이 들어가서 쭉 해서 위에서 스팀이 포화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BI도 쓰시고 저것도 하는데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스팀의 질이 안 좋으면은 에러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 저희가 설치한 데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혁신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보다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나온 이제 멸균기고요. 여기는 와이드는 작고 뎁스가 깁니다. 유럽 형식입니다. 나오네요. 네, 유럽 형식이고 한 1000대고요. 이게 한 2m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D 센서. 여기 보시면 STU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또 회사마다 또 멸균기가 1000리터다 900리터다 그러는데, 그냥 기준을 STU 12개 또는 STU 10개 이렇게 기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급실에는 대부분 12 STU짜리를 많이 씁니다. 자, 지금부터 4D 센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스팀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저기 보시면 가는 관이 있습니다. 70cm. 예. 저렇게 저기가 스팀이 쫙 타고 올라갑니다. 그 스팀이 질이 좋아요. 그럼 저 광선이 막히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스팀이 좀 약해요. 약하면 저 광선이 통과가 되죠. 그래서 스팀이 안 좋다고 페일이 뜨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 이제 멸균기가 이제 8월에 등록이 끝나는데,
저희가 순천에 있는 성가를로병원에 지금 12STU짜리 900리터짜리 2대가 지금 9월 초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고